아침의 세계, 장자. 아침의 세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원숭이 조련사에 관한 이야기다. 하루는 그가 원숭이들에게 가서 말했다. 너희들의 먹이인 밤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원숭이들이 화를 냈다. 그래서 조련사는 말했다. 좋다. 그러면 바꾸기로 하겠다.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로 한다. 그러자 원숭이들은 이 배열에 만족했다. 사실 그 2 배열은 같았다. 밤의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원숭이들은 한 경우에는 불쾌해하고 다른 경우에는 만족해했다. 조련사는 기꺼이 그 객관적인 상황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배열을 바꾸었다. 그로 인해 그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진실로 지혜로운 이는 치우침 없이 문제의 양쪽을 고려해 올바른 도의 빛 안에서 그 2 다를 본다. 이것을 동시에 2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칭한다.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장자는 이 이야기를 매우 사랑했다. 그는 자주 이 이야기를 하곤 했다. 실로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리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단순하지만 또한 매우 심오하게 인간의 의식을 암시한다. 이해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인간의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는 것이다. 무엇이 원숭인가? 그것은 결코 고요할 줄은 모른다는 것이다. 고요하지 않으면 진리를 볼 수 없다. 원숭이는 항상 무언가를 먹고 있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흔들어대고 떠들어댄다. 그대 역시 원숭이와 같다. 인간은 많은 할 일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것이다. 그대는 너무도 불안하다. 그 불안감 때문에 무엇이든 바쁘게 움직이는 일이 필요하다.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여기 있다. 단지 담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면의 불안감을 해결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휴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다. 사람들은 다만 질질 끌려가고 있다. 삶은 아름답다. 죽음 역시 아름답다. 그러나 끌려가는 것은 한없이 추하다. 그대는 왜 그토록 지쳐 보이는가? 마음이 끊임없이 짓거리면 에너지가 낭비된다. 마음이 끊임없이 소란하면 존재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새어나간다. 그 끊임없는 짓거림이 멈춰져야 한다. 무엇이 끊임없이 짓거리는가? 그 주된 문제가 무언가? 문제는 마음속에서 계속되는 조삼모사다. 마음속에서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배열을 정하고 있다.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 집을 세우고 저 집을 부수라. 이 일에서 다른 일을 옮겨가라. 그래야 이익이 더 많으니까.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배열을 바꾸고 있을 뿐이다. 삶은 그대가 좋아하는 배열에 대해선 전적으로 무관심하다. 성공한 사람은 단순히 성공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난이 함께 따라온다. 실패는 단순히 실패일 뿐만 아니라 많은 축복이 함께 따라온다. 전체는 언제나 같다. 그 전체를 꿰뚫어 보고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전체를 본다. 지혜로운 자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 전체를 받아들인다. 그는 안다. 아침의 황제는 저녁의 거린, 아침의 거린은 저녁의 황제임을.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은 순서인가? 만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한다면 그는 아침의 거린, 저녁의 황제인 쪽을 택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선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고집한다면 그는 말할 것이다. 아침의 거린, 저녁의 황제가 더 낫다고. 왜인가? 아침에 황제였다가 저녁에 거린으로 살아가기는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그쪽을 선택한다. 지혜로운 자는 처음에 고통을, 그리고 마지막에 즐거움을 선택할 것이다. 처음의 고통은 그대에게 배경이 되어줄 것이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움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즐거움이 배경 역할을 한다면 그만큼 고통은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동양과 서양은 서로 다른 배열을 해왔다. 동양의 경우 생애 처음 25년 동안은 모든 아이들이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그것은 서양이 들어와 동양을 지배할 때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원칙이었다. 인도에선 전통적으로 아이는 숲속에 있는 스승의 집으로 가서 가능한 모든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마룻바닥 위에서 거린처럼 잠자야 했다. 그곳엔 어떤 안락함도 없었다. 거린처럼 먹어야 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 스승을 위해 구걸해야 했으며 장작을 패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강으로 가야 했다. 가축들을 이끌고 숲을 돌아다녔어야 했다. 25년 동안은 그가 왕으로 태어났든 거린으로 태어났든 가장 단순하고 엄격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황제의 아들조차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했고 아무런 차별도 없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의 삶을 비로소 알게 됐을 때 삶은 그토록 환희에 찬 것이었다. 삶이 무엇을 주든 그것은 그가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는 더 낫기 때문이다. 아이는 이제 스승의 집을 떠나 오두막에서 산다. 어떤 보금자리도 없이 군중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자던 것에 비하면 그것은 그에게는 궁전과 마찬가지다. 그는 평범한 잠자리를 가졌지만 그것은 천상의 것을 버금간다. 평범한 음식, 빵, 버터와 소금은 충분히 낙원 이상의 것이다. 스승의 집에는 버터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25년 동안보다는 모든 것이 낫다. 이제 그는 삶이 주는 모든 것에 대해 행복할 것이다. 서양의 방식은 그 반대다. 학생일 때는 모든 안락함이 주어진다. 기숙사, 아름다운 대학, 멋진 방, 교실들, 스승들, 모든 배열이 만들어진다. 의료 혜택, 음식, 위생, 모든 것이 고려된다. 그리고 이 25년 동안의 생활 다음에는 현실의 싸움 속으로 던져진다. 그대는 25년 동안 온실 식물로 살아왔으며 투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대가 회사원이 되고 공무원이 되었을 때 삶은 지옥이다. 그대는 평생 동안 투덜거릴 것이며 삶 전체가 하나의 긴 불평불만이 될 것이다. 불평은 계속되고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련사는 말했다. 아침에 셋, 저녁에 넷을 주겠다. 그러나 원숭이들은 고집했다.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을 달라. 아침에는 4개였는데 저녁엔 3개밖에 없다. 따라서 저녁이 되면 우울해질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과거와 아침과 비교할 것이다. 아침에는 황제였는데 저녁엔 거린이 됐다. 그러니 저녁에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생의 저녁은 행복의 절정이어야 하며 결코 불행이어선 안 된다.
원숭이들은 현명한 배열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선택하지 않는다. 그는 선택 없이 산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합계는 똑같은 것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예전 동양에선 현자가 나라의 일을 결정했지만 서양에는 민주주의가 있었다. 원숭이들이 표를 던지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든 동양을 민주주의로 바꿨다. 민주주의란 원숭이들이 표를 던지고 선택하는 걸 의미한다. 현자 정치는 지혜로운 자가 그 배열을 선택하고 원숭이들은 양보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현자 정치가 적절하게 운용된다면 어떤 것도 그것을 따를 수 없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원숭이들은 자신이 배열을 선택하기 때문에 행복해한다. 그러나 현자에 의해서 선택이 행해졌을 때가 세상은 더 행복했었다. 기억하라. 옛날의 왕들은 언제나 중대사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자와 은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러 가곤 했다. 현자들은 왕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숲속 오두막에 산 거린들이었다. 문제가 있을 때 왕은 백성들에게 묻기 위해 선거구로 달려가지 않았다. 그는 속세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묻기 위해 숲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으며 그들 자신의 선택에 대해 아무런 집착도, 욕망도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택함이 없으며 언제나 전체를 보고 결정한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의 전체를 본다. 성은 쾌락을 준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고통까지도 본다. 제사는 기쁨을 주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데리고 오는 악몽도 함께 본다. 성공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정상 옆에 따라오는 깊은 골짜기도 안다. 훨씬 더 강렬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지혜로운 자는 전체를 본다. 그리고 전체를 보고 있을 때, 그때 그대는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는다.